여러분들께서 아시아나 항공에서 제공하는 세계 일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물론 마일을 모으시는 게 제일 어렵겠죠. 근데 그만큼, 또는 어떤 분들은 그보다 더 어렵다고도 하더라고요. 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일정을 짜는 겁니다. 이게 내가 이 나라 저 나라 또는 이 도시 저 도시를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계 일주 프로그램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간다기보다는 비행기 편이 있는 곳을 목적지로 해야 가능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일정 짜는 게 어렵다는 얘기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제가 몇 가지 가능한 일정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짠 일정을 그대로 따라가실 건 아니잖아요. 그냥 참고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원하시는 일정을 짜실 수 있도록 일정 짜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일주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아니 혹시 세계 일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 있어서 왕복으로 해외 장거리 노선을 최소한 한 번 정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충분히 혼자서 원하시는 일정을 아주 쉽게 짜실 수 있도록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왜 일정을 짜는 게 어렵냐고 물어보시면, 첫째로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일정을 짜고 싶으시다면요,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사에 어떤 항공사들이 있는지 꽉 꿰차고 계셔야 돼요. 어느 대륙에 또 어떤 국가에 어떤 항공사가 있다 등등을요. 그리고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들을 다 아셨다 하더라도 각 항공사의 허브 공항이 있는 도시를 또 다 아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극복이 가능합니다. 근데 위에 둘을 다 아셨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마일리지 티켓팅이 가능한 보너스 좌석이 언제 남아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게 가장 큽니다. 일정을 짜는 게 어렵기도 어렵지만 또 왜 중요한가 하면, 아시아나 홈페이지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제가 아시아나항공에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한 게 있는데, 한번 일정을 짜신다면 그 일정의 변경은 오직 같은 항공편의 날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중간 여정에 미국 뉴욕에서 영국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를 8월 5일 오전 11시에 떠나는 일정으로 짜셨다고 해요. 그러면 최소한 출발 3일 전에만 바꾸신다면 다른 날짜로의 변경은 가능해요. 8월 10일 오전 11시에 같은 편명으로 바꾸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구간, 그러니까 뉴욕에서 파리로 가는 것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뉴욕에서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가 하루에 한 편 이상이 있을 때 내 원래 비행기는 오전 11시 비행기잖아요. 그런데 오후에 또 다른 비행기가 있어도 그 비행편으로는 바꾸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같은 편명으로만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일정을 어떻게 짜시는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절대 못 바꿉니다. 그러면 제가 미리 만들어 본 세계 일주의 일정을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이 세계 일주 프로그램의 기본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코노미석의 경우 총 14만 마일리지가 필요하고요. 비즈니스석 같은 경우는 23만 마일리지가 필요합니다. 또 특이한 게 출발은 무조건 인천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따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전화로 문의한 결과 인천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시작을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따라서 혹시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세계 일주 프로그램을 만약에 이용하시고 싶으시다면 한국으로 들어오신 후에 인천에서 출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총 8번 타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여행하실 수 있는 곳은 딱 7곳이란 얘기예요. 아시아나 세계 일주 프로그램 같은 경우 홈페이지에 24시간 이상의 스톱오버는 7번 가능하다라고 있어요. 그럼 24시간 이내 레이오버는 가능한지 궁금해서 제가 아시아나에 이건 역시 전화를 해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일단 세계 일주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합니다. 무조건 24시간 이상이건 24시간이 안 되건 간에 비행기는 딱 8번 탈 수 있다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일주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처음 여러분들께서 발권을 하실 때요, 8개의 항공편을 모두 한꺼번에 발권하셔야 돼요. 따라서 발권일 기준으로 만약에 항공권이 없다면 그 노선은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은 총 7곳의 여행을 어떤 순서로 하느냐인데, 일단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를 3가지의 지역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첫 번째로 미주 지역이 있고요. 다음은 유럽, 아프리카, 중동 지역이 하나로 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도 하나의 지역으로 묶이는 거고요. 이 기준은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세계를 구분해 놓은 기준이랑 동일한 기준으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이 지역 기준에 따라서 한쪽 방향으로 쭉 지구를 한 바퀴 도시면 되는 건데, 한 지역 내에서는 방향에 상관없이 항공편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역 간에는 역방향의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도상 우측으로, 그러니까 미국 지역 쪽으로 갈 생각을 하고 일정을 짜시면요,
하와이를 먼저 갔다가 호주로 돌아오시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 경우는 지역을 처음에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에 있다가 미주 지역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한번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역방향으로 돌아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싱가포르를 먼저 가셨다가 미주 지역으로 넘어가는 건 가능합니다. 인천 기준으로 보면 역방향이기는 하지만 싱가포르는 아시아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방향에 상관없이 이동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거는 하나의 국가 안에서는 딱 2번까지만 체류가 허용이 돼요. 예를 들면 미국이라고 치면요, LA에서 한번 체류를 하셨으면요, 그 다음에는 미국 통틀어서 딱 한 군데만 더 체류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뉴욕으로 가시든 시애틀로 가시든 아니면 뭐 플로리다로 가시든 상관이 없지만 한 군데를 더 가시면 그 다음에는 다른 곳은 더 못 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비행기를 내린 곳에서 다음 여정을 위한 비행기를 타셔야 됩니다. 오픈조가 불가능한 거죠. 예를 들면 독일 뮌헨에 도착하셨으면 다음 여정의 항공편도 독일 뮌헨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뮌헨에 도착했는데 여러분이 개인 이동을 하셔가지고 파리에서 다음 여정을 시작하신다면 뮌헨 파리의 이동을 개인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 역시 하나의 구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서 비행기를 원래는 총 8번 탈 수 있는 거를 총 7번 탈 수 있는 걸로 줄어드는 거예요. 사실 이 규정만 아니라면 그래도 일정을 좀 더 자유롭게 짤 수가 있거든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이게 규정이니까 이 규정을 지켜서 일정을 짜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세세한 규정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규정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고요.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을 이용할 때 세계 일주 프로그램을 이용하든 아니면 일반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을 이용하든 마일리지를 사용하실 때 가족 합산 마일리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스카이팀이나 제휴항공사의 마일리지를 사용할 때는요, 가족 합산 마일리지를 쓰실 수 없어요. 이건 역시 아시아나의 큰 장점이죠. 글쎄, 근데 어떻게 보면 아시아나의 장점이라기보다는 대한항공이 좀 심한 거죠. 첫 번째 일정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미주 지역 방향으로 지구를 도는 일정을 준비했고요. 일단 인천에서 8월 15일에 출발해서 싱가포르 항공을 이용해서 싱가포르로 들어갈 거예요. 일주일 정도 싱가포르 그리고 주변 동남아를 관광한 다음에 8월 22일에 또 싱가포르 항공을 타고 호주 시드니로 갈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정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호주에서 머물다가 8월 29일에 유나이티드 항공을 타고 시드니에서 LA로 떠나는 일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LA를 포함한 미국 서부를 관광하고요. 유나이티드 항공을 타고 9월 5일에 뉴욕으로 갈 거예요. 미국 동부 뉴욕에서도 또 일주일 정도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유나이티드 항공을 타고 뉴욕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 영국으로 9월 12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좀 오래 잡았어요. 아무래도 유럽은 좀 볼 게 많은 곳이니까 25일 정도 머무르는 일정으로 잡았고요. 유럽 런던으로 떨어졌어도 영국만 보시지 말고 쉽게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유럽 여러 곳을 관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런던 말고 유럽의 다른 도시로 가고 싶으실 경우에는 갈 곳은 아주 많아요. 그냥 런던은 제가 임의로 고른 거거든요. 그건 여러분들께서 직접 선택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25일가량 유럽에 머물다가 터키 항공을 이용해서 런던에서 터키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터키에서도 일주일 정도 있는 스케줄로 잡았고요. 10월 14일에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6일 정도 뒤에는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해서 알마티에서 인천으로 10월 20일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잡았고요. 결국 총 여행 일정은 66일로 잡았는데 이 일정에서는 많은 구간을 일주일 정도만 머무르는 것으로 했어요. 유럽만 빼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유럽 외에 다른 지역들도 더 오랜 기간을 여행하시길 원하신다면 발권일 기준으로 최대 1년까지는 가능한 거니까 각자의 스케줄에 맞게 여행 일정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일정으로는 처음과는 반대쪽으로 지구를 도는 일정을 잡아봤습니다. 먼저 8월 25일에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해서 일본 도쿄로 떠날 거예요. 일주일 정도 일본에서 머문 다음에 9월 1일에 이집트 항공편으로 카이로로 가서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고 또 스핑크스를 보러 갈 겁니다. 이집트에서도 대략 일주일 정도 머문 다음에요. 이집트 항공으로 9월 8일에 정열의 나라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로 갈 겁니다. 그리고 스페인을 포함한 유럽을 40일 정도 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나라에 그리고 다양한 도시를 돌아다닐 계획이에요. 그리고 10월 17일에 유나이티드 항공으로 바르셀로나에서 미국 시카고로 들어가서 일주일 정도 여행을 할 겁니다. 또 일주일 뒤에 이번에는 에어캐나다를 타고 밴쿠버로 가서 빅토리아 섬도 가고 또 미국 시애틀도 갔다 올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일주일 정도 후인 10월 30일에
다시 에어캐나다를 이용해서 LA로 가서 미국 서부를 7일가량 있으면서 샌디에고, 라스베가스 그리고 그랜드 캐년까지 볼 계획에 있고요. 그러다가 11월 6일에 유나이티드를 타고 호주 시드니로 갈 계획입니다. 얘가 마지막 여행지죠. 호주 시드니에서는 한 9일가량 머물다가 11월 15일에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다시 인천으로 돌아올 계획입니다. 이 두 번째 세계 여행 기간은 총 82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두 일정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항공권이 있는 구간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일정을 짜셔야 되니까요.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테고요. 혹시나 세계 여행 아니면 세계 여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사를 제대로 활용해서 예약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꼭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단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사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에는 보시는 것처럼 총 9개 항공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싱가폴 항공 같은 경우는 유류 할증료를 받지 않는 항공사입니다. 그리고 미주 지역에는 총 4개 항공사가 있고요. 이 중에 유나이티드, 에어캐나다 그리고 아비앙카 항공이 유류 할증료를 받지 않고 있지만 에어캐나다 같은 경우는 북미 지역 내에서의 항공권은 아시아나 항공에 공유가 되는데 국제선,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미국 외 다른 국가로 가는 항공권 같은 경우는 공유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는 제일 많은 총 13개 항공사가 있는데 중동에 속해 있는 항공사는 아쉽게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유류 할증료를 받지 않는 항공사들은 폴란드 항공, 스칸디나비아 항공, 그리고 탭 항공 등이 있습니다. 항공사를 아셨으니까 이제 각 항공사의 허브 공항이 어딘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이건 따로 외우시는 게 아니고요. 웹사이트를 이용할 겁니다. 제가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는 flightconnections.com이라는 웹사이트인데 이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사의 허브 공항을 알아내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허브 공항을 통해서 어느 나라의 어떤 도시로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할 거예요. 이러한 정보들을 확인한 다음에는 제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을 먼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면요.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권을 유나이티드 항공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검색하는 방법을 설명한 영상입니다. 이 방법으로 원하는 항공권이 있는 날짜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직접적인 예를 보여드리면서 원하는 항공권을 찾아내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유럽의 포르투갈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항공권을 찾아보겠습니다.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 중에서 유럽에 있는 항공사 중에 탭 항공이 포르투갈의 항공사니까 탭 항공의 허브 공항 그리고 허브 공항이 미국 어디로 취항하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flightconnections.com에서 에어라인 부분에 탭이라고 쓰시면요. 아래 탭 에어가 나오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지도 부분을 클릭하면 탭 항공의 항공 노선이 보이죠? 우리는 바로 탭 항공의 허브 공항이 리스본이란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리스본을 먼저 클릭하시면 출발이 리스본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 후에 리스본에서 미국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미국 여러 도시를 가는데 우리는 같이 마이애미로 한번 가볼까요? 그럼 마이애미를 클릭하시면 도착이 마이애미로 설정이 되는 거죠. 여기서 좌측 화면에 보시면 이 항공편이 어떤 날에 출항하는지 나와 있어요. 이 항공편 같은 경우는 따로 제한이 없네요. 1년 내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출항을 하네요. 근데 어떤 항공편 같은 경우는 옆에 몇 월에서 몇 월까지만 출항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몇 월까지만 출항이라고 나오기도 하니까 꼭 확인하고 검색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탭 항공이 리스본에서 마이애미로 일주일 내내 출항하는 걸 알았으니까 유나이티드 항공의 홈페이지에서 아시아나 항공의 어느 날에 오픈이 되는지 검색을 해봐야 됩니다. 유나이티드 홈페이지에서 출발지, 목적지 다 적으시고요. 편도, 마일리지 예약, 유연한 날짜에 체크하신 후에 날짜 칸에 몇 월에 이 항공편을 이용하고 싶으신지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9월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코노미로 설정 후 항공편 찾기를 클릭하면 각 날짜 칸에 몇 마일이 필요하고 또 세금은 얼마인지 나오는데 여기서 나름 적은 마일리지 중에서 세금이 가장 낮은 날짜를 찾으셔야 되고요. 일단 그 중에 하나가 9월 13일이 43.9K로 세금은 56.1불이네요. 여기를 클릭해보면 이 날짜에 탭 항공에서 오후 5시 35분에 마이애미로 출항하는 항공권이 보입니다. 그럼 이 날짜에 정말로 아시아나 홈페이지에 탭 항공의 항공권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나 홈페이지에 탭 항공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방법을 이용해서 검색하는 것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 다른 영상을 꼭 시청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스타 얼란스 항공권을 검색하는데 그 영상은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타 얼란스 항공권을 검색할 때 제가 세계 일주 일정을 찾기 위해서 검색하다 보니까요, 한 가지 알아낸 게 있는데,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는 여름 성수기, 그러니까 7월 그리고 8월 같은 경우는 항공권이 아시아나 항공에 공유되는 경우를 한 번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세계 일주 일정을 짜실 때 그 부분은 고려하셔서 가능하면 이때는 미국을 지나가는 것은 피하시는 게 일정을 짜실 때 좀 더 원만하게 짜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세계 일주의 각각의 노선을 검색하시고 찾아내시고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시면 그 다음에 아시아나 항공에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세계 일주 프로그램을 신청하시고 각 노선을 예약하면 되는 겁니다. 세계 일주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 홈페이지에서는 따로 예약이 되지 않고요.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여태까지 제가 짠 일정을 보여드렸고요. 또 어떻게 제가 일정을 짜는지까지 보여드렸는데 사실 보시는 것처럼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검색하는 게 상당히 익숙하다 보니까 그래도 금방 하는 편이지만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 하시면 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방법으로 몇 번만 따라해 보시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을 거니까 한번 직접 시도해 보셔서 여러분들만의 여행 일정을 완성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신청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